특별한 게 보이세요? 자, 그냥 벽이 보이시죠? 벽. 일단 벽이 보이시죠? 뭔가 특별한 거 안 보이냐고 그러면 돌 이러세요. 돌. 뭔가 벽에 돌이 하나 있는 것 같다. 근데 사실 벽은 맞아요. 벽돌벽. 근데 돌이 아니라 담배, 시가 담배가 꽂혀 있어요. 이렇게. 갈색 그 시가 담배고 요 돌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담배째. 안 보이시는 분들은 흡연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건강한 뇌를 가지고 계십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흡연에 조금 가까우신 분일수록 담배가 잘 보여요. 이것도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뇌는 뭔가 흡연과 관련된 신호를 잘 못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가 담배, 요 담배째가 있죠. 일단 이걸 본 분은 그 뇌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까와 똑같은 물리적 신호를 보여드려도 이제부터는 돌이 안 보이고 시가 담배만 보입니다. 맞죠? 자, 맞으면 허밍. 하나, 둘, 셋. 호응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이제 어떤 메커니즘을 제가 설명드리는지 아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의 느낌을 잘 기억해 두세요. 조금 있으면 사라질 테니까. 자, 이 여자분의 다리를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미끈미끈하지 않아요? 뭔가 오일을 부어놓은 것처럼, 뭔가 막 크림을 굉장히 많이 바른 것처럼 미끈미끈한 느낌이 든다. 자, 다시 허밍. 하나, 둘, 셋. 그쵸, 맞죠? 이 느낌이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미술과 관련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다양한 종류의 펜 물감들이 있고, 사실은 자기 다리에 하얀색으로 빛이 반사되는 것 같은 이런 하얀색 선들을 그려놨어요. 그렇죠? 하얀색으로 이렇게 빛의 반사가 됐을 때 어떤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겠다, 착시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물감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뇌에 보이는 빛의 신호는 똑같지만 이게 뭐라다는 걸 설명을 듣고 알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뇌가 어떤 느낌이 드나 봅시다. 그냥 그림 그려놓은 다리 같지 아까 같은 미끈미끈한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세 번째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의 뇌가 이렇게 변화에 빨리 반응하지 않는 뇌도 있어요. 똑같은 거 보여드려도 아까 보이던 게 그냥 계속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가 지식으로 왔는데 알고 싶지 않고 난 그냥 원래 보던 거 볼래. 이런 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이상한 거 아니고요. 사람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저마다 달라요. 아마 여러분이 어머님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뭐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똑같은 물리적 신호를 가진 똑같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눈은 다른 걸 봤다. 이제 납득이 가셨죠?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저 초등학교 가가지고 보여줬다가 한국에서는 이런 거 안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당황을 했어요. 뭘 보여주려니 하면은 이 사진이에요. 19금이죠? 자, 제가 보는 거 여러분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뭘 보고 있냐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걸 보지 않고 저 뒤에 어린이가 있긴 한데 돌고래 보여요? 돌고래? 9마리 돌고래. 아빠 돌고래, 엄마 돌고래, 애기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와 물고기의 차이를 모를 정도로 어린 아이는 물고기래요. fish. 아이들의 눈에는 물고기가 먼저 보여요. 왜냐하면 2차 성징이 지나지 않은, 그래서 남녀 관계에 큰 관심을 가질 리가 없는 어린아이의 뇌에게는 물고기가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거지 에로틱한 포옹은 별 의미가 없는 자극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해지지 않은 이후에 이러한 경험이 이게 뭔지를 알게 된 다음에 여러분의 뇌가 이러한 자극을 더 선호해서 볼 뿐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좀 악용해서 볼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에 간 다음에 어린아이한테 뭐가 보이니? 이런 다음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돌고래요! 이런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뭔가 엄마, 아빠 또는 TV 또는 어딘가에서 보지 말아야 할 자극을 본 아이예요. 한 번이라도 보고 나면, 아까 알죠? 한 번이라도 보고 나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늘 내가 아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학생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면 뭐가 보여요? 이러면 침묵. 어색한 침묵. 네? 중학생들은 대답을 안 합니다. 벌써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 솔직하게 말하기엔 뭔가 뻘쭘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뇌는, 제가 이제 첫 번째 뇌과학 지식을 종합하자면 우리의 뇌는 물리적인 신호들이 아닌 경험으로
학습한 의미들을 저장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컴퓨터나 기계나 로봇과 인간의 뇌가 세상을 보는 차이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리적인 신호, 대부분이 신호죠. 빛의 신호를 잡으려면 빛의 신호를 잡을 수 있는 센서가 있어야 되고, 센서는 물리적 신호로 모든 걸 보고 패턴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이나 기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뇌는 그저 한없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100개의 기계가 똑같은 센서와 알고리즘을 가지고 똑같이 보는데 인간의 100명의 뇌는 다 다르게 본다는 것은 기계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은 시스템, 불완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모든 인간의 뇌는 특별하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저마다 다 특별하게 하고 다르게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저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후자가 불완전하다보다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 재밌는 거는 모두가 다르게 보긴 하지만 또 공통으로 보는 부분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 같은 경험을 공유할 때는 똑같은 거를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도 속아 보이니? 나도 속아 보여. 너도 장동선 박사님 강연 갔었니? 나도 갔어. 뭔가 이어지는 느낌을 들면서 이 사람과 친근함을 나눌 수 있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건 세상을 볼 때 똑같은 어떠한 자극을 볼 경우엔 사람들끼리 이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긴 합니다. 다른 재미있는 예도 있습니다. 이거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벼룩을 저 유리 어항 안에다 가둬놓잖아요. 그럼 벼룩은 자기 몸에 80배에서 200배 이상을 뛸 수가 있어요. 엄청 높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벼룩이라고 생각하면 63빌딩 아무 문제 없어요. 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항에 가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딱 넣으면은 63빌딩까지 뛸 수 있는데 빵 뛰면 저기 부딪히면 대갈박이, 그 머리통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빡 하면서 진짜 아프겠죠. 하룻밤만 벼룩을 가다 놓으면 인간의 시간으로는 몇 년과 같은 시간인데 계속해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니까 그 다음부터는 뚜껑을 빼도 벼룩은 그 위로 절대 나오지 않고 딱 뚜껑에 있던 데까지만 뜁니다. 배우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근데 벼룩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저기까지 뛰면 안 돼! 라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그 위로는 뛰지 않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동물들이 다 비슷해요. 코끼리를, 어린 아기 코끼리, 이건 어느 스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엄마로부터 떼어놓고서 밧줄로 묶어놔요. 그럼 막 엄마 코끼리 찾으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가는데 밧줄로 다리가 묶여 있으니까 자기가 고통스럽다는 걸 깨닫죠. 그리고 나서 어른 코끼리가 되면은 정말 허접하게 이렇게 묶어놔도 절대 어디 안 가고 안 도망갑니다. 자기는 도망갈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뭔가 되게 슬프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믿음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가다 놓고 있는 파워 자체는 내가 상황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의 경우들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름으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난 안 돼.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라는 형태로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학습된 무기력으로 믿음을 만들어내고 나면은 내 가능성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연구가 실제로 여러분 그릿이라는 책도 있을 텐데, 캐럴 드웨 교수라고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가 쓴 책들도 있고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고정형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난 안 돼. 난 흙수저고 돈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좋은 대학교도 못 갔고 난 안 돼. 라고서는 스스로가 조건 때문에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가다 놓는 고정형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성장하기 어려워요. 근데 성장형, 그로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 인터넷 시대인데 유튜브에서 배울 수도 있고 어디서든 배울 수 있지. 늦지 않았어. 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좀 놀았지만 그건 재밌었고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뭐. 이 마음의 태도가 결국은 여러분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를 좌우한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나왔던 믿음의 결과. 그래서 당신의 발전 가능성은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믿음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내가 사람에 대해서 가진 믿음은 그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